일단 매우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많은 작가들이 그 이 시대 현 시대의 담론을 새롭게 고민할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그 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대부분 어떤 동일한 그 생각의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예술가들은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거니까요. 저는 이제 그 이런 시간에 오히려 더 침착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매몰된 그 화두에 그 음, 매몰되지 않고 편승하지 않고 이런 시대의 헤게모니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 이런 그 세계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런 거대한 사건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시점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에게는 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또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음, 서로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지 음,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 대부분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리는 지금 현재 자기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각자 서로 이제 그 관계망이 일단 굉장히 이제 벽이 많이 생겨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작가들도 전시가 취소가 되거나 음, 그리고 자기의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거나 이런 경향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음, 지금 현재 그 작가들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부분 굉장히 그런 이런 시대의 위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런 위협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이전까지 화두가 되었던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되었던 것들보다는 더 막강한 어떤 연대와 공동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많은 음, 작가들이 그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그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변화의 시기는 예술가들한테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백남준 작가가 말했다시피 예술은 쓰레기다라고 했을 때 그 쓰레기는 뭔가 그 혼란한 그런 어떤 시기에서부터 예술은 태동하고 예술은 발현하고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어떤 발현의 시발점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부분 많은 작가들의 어떤 방향성이 이런 그 이 시대의 연대에 관한 문제, 이 시대의 어떤 그 공동체에 관한 문제를 들고 많은 작가들이 작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계획을 장기적으로 잡아가면서 작업을 하는 작가는 아니거든요. 항상 그 매 순간순간에 객관적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간섭되는 것들, 많은 어떤 풍경들이라든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변수. 변수라는 단어가 좀 그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혹시? 이런 네.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계획을 만들다 보면은 사실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무의미해요. 저는 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어떻게 그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평상시에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주 짧은 앞날의 계획뿐밖에 없어요. 하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작업실인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시간은 여기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집으로 그리고 다시 작업실로 이런 과정에서 스스로 자가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립되어 있는 상태고, 근데 사실 그래서 여가 시간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상당히 부재한 시대예요. 저한테 있어서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일상이라는 거에 대한 갈망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일상이 부재한 시대니까. 이전에 어떤 뭐랄까 이런 불편함들이 없었던 시대는 각자의 일상을 누려오고 각자의 생활을 누려왔지만 오히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각자의 일상들이 다 이제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냥 간간히 이제 이런 개인적인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모와는 안 맞게 사색을 되게 좋아해요. 네. 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색을 이런 굉장히 좋아한 어, 예전에 바이칼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르쿠츠크에 있는 바이칼호 여행을 겨울에 한 번 갔다 오고 여름에도 한 번 갔다 왔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제 되게 뻥 뚫려 있는 광활한 자연 경관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슷한 곳을 여행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사색이거든요. 풍경을 음, 바라보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제약돼 있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색이 가능한 장소 그런 곳에서 혼자 자주 있는 편입니다. 아이디어를 얻기가 힘들죠. 뭔가 이제 작업에 영감을 얻으려면 뭔가 이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더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사실 지금은 작업을 하는 게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작업실에 거의 이제 고립되어 있다시피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영감은 제 주변에 있는 풍경이나 사람들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감을 얻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전에 얼마 전부터 시작한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 조금이라도 더 바깥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점은 제 생각엔 많은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구상의 관계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강하게 느끼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회는 뭐랄까 경제와 자본의 시장 논리로부터 모든 헤게모니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이 세계의 질서, 우리의 질서는 다시 한번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어떤 거대한 화두를 통해서 많은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질문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그냥 유일하게 예측할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